요청을 하면 그것을 기계의 언어인 코딩으로 정말 그 누구보다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클로드가 코딩을 잘하고 굉장히 클로드가 탁월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근원에 클로드가 정말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AI 때문에 사라질 직업도 많겠지만 이보다 AI 때문에 인간에게 더 중요해질 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좀 압축해서 말씀한다면. 그 사라질 직업은 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가 제일 잘하는 거는 패턴화, 반복화 되는 거는 그냥 자기 걸로 흡수를 해버리거든요. 평균적인 것, 다수가 하는 그런 거 거, AI가 훨씬 그건 잘하는 다 거예요. AI가. 빨리. 그래서 내 일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AI를 줘라. 그럼 빨리 AI를 주면 그 속에서 레슨이 생겨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니면 다른 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하는 일을 되게 입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턴화 반복되는 일은 당연히 AI가 대체한다. 그거는 나의 의지와 무관하다 생각해서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반복되지 않는 일들 중에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을 AI와 함께 더 배우셔라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생길 분야라기보다는 AI로 이제 좀 강해질 분야라는 게 저는 뭐냐면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게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디지털 시대가 되고 스마트폰 때문에 많은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소통하고 갈등을 직접 해결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AI 시대 되면 저는 그게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AI에 파고들면 답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안에 묶인다거나 심지어 요즘에는 AI랑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AI한테 위로를 받아요. 근데 AI는 위로를 해주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에 위로를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뭐 아첨한. 그렇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점점 젊은 친구들이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것들이 되게 힘들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코칭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경험존을 만들어주는 산업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저는 사실 최근에 벌어진 스타벅스의 사건을 보면서 기업 철학, 세계관, 역사를 의식을 심어주는 것들도 굉장한 기업 내에 또 새로운 산업으로 좀 만들어지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AI는 엄청나게 빠르게 많은 일을 하잖아요. 10명이 할 일, 100명이 할 일을 대신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이번에 스타벅스 케이스처럼 기업 내에 사회의 의식 그리고 국민이 민감해하는 것들 혹은 역사적인 어떤 감수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회사가 AI를 쓰기 시작하면 AI로 그런 감수성, 역사적 맥락이 없는 컨텐츠를 무차별적으로 양상하게 되거든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위기에 놓이는 회사들이 노출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스타벅스 사례가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많은 곳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 사례가 뭘 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에요. 굉장히 이번 사건은. 근데 만약에 AI한테 물었어. 그쪽 그 스타벅스 기획팀에서 우리가 이런 기획을 한번 해보려고 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다면 챗GPT든 제미나이든 뭐라고 답을 했을까? 이건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답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면은 그게 AI의 아직도 한계이거든요. 왜냐면 AI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맥락적으로 특히 역사적인 의미로 사회적인 감수성으로 해결해 주는 거는 아직 약합니다. 지식이 있다고 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릿속에 든 게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따뜻하고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거든요. AI는 지식이 많은 친구인 거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건 우리가 그런 걸 물어봤을 때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 전혀 모르는 날짜 전혀 상관없는 단어들을 연결해서 재미나게 한다고 하면 아마 AI는 이게 썸네일을 만드는구나. 썸네일은
끌어야 되는구나 시선을.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이 국민들의 정서등을 읽어내기가 어렵죠. 만약에 지시할 때 이 문장이 우리의 역사적인 흐름이나 우리 국민의 감수성을 놓고 봤을 때 갖고 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면 그걸 걸러줘 라고 프롬프팅을 했을 거예요. 아,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쵸. 물었다면. 근데 그렇게 프롬프팅하지 않았다면 AI는 뭐 더 아이 캐칭을 하기 위해서 더 강렬한 걸 뽑아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AI가 정답을 준다라고 말한 게 아까 틀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게 그 케이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거기 기획팀에서 우리가 5.18 그때 맞춰서 탱크데이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해. 이 행사가 그 사회 여론에 미칠 영향을 그 시대 배경과 역사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평가해줘. 적절성을 평가해줘. 물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답했을 수 있겠네. 이건 그렇게 좀 논란의 답했을 소지가 가능성은 큽니다. 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그 AI가 답을 하는 기준은 평균적으로 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의 의도는 마케팅 어그로를 많이 끌려고 해. 그래서 뭐 좋아요를 많이 받으려고 해라고 생각을 하기 진행하다 때문에 보니까 질문하지 않는다는데 자꾸 묻는다 얘기하니까 좀 예. 아니요, 물어야 될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되죠. 묻는다기보다는 그 구체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지시를 그렇죠. 했어야죠. 네, 그러니까 제가 했어야 되는데. AI에게 질문하지 말아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AI에게 우리가 마케팅 뭐 플래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뭐야? 우리의 목표는 뭐 많이 팔고 싶은데 우리의 이미지도 좋게 하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리스크는 뭐야? 이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이거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묻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네. 인류가 쌓아놓은 축적한 지식에 없는 얘기잖아요. 이거. 새로운 아니요, 걸 만들어내는 건데. 사람이 연결해서 시키면 할 수 있는데 예. 전혀 개연성이 없는 것들을 연결하는 건 시키기 전에는 못해요. 못하죠. 왜냐하면 AI라는 게 결국 데이터 알고리즘이고 데이터는 통계학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것들을 끌고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걸 끌고 오려면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 AI 시대 리더 핵심 역량이 뭡니까? 뭐라고 AI 보세요? 시대의 리더의 핵심 역량? 저는 일단 AI부터 쓰시는 게 핵심 역량의 시작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제가 저 책을 쓸 때 출판사에서 대중을 타겟합시다. 많은 사람을 타겟하려면 리더라는 말을 빼야 돼요. 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리더를 굳이 넣은 이유는 뭐냐면 리더가 AI를 잘 쓰는 게 우리 사회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아까도 저에게 말해주셨지만 경륜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남게 되고 없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리더의 레벨에 있는 분들이 경험과 경륜이 많기 때문에 짤막짤막한 질문으로 정답을 가져오려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 당신의 경험과 경륜에 맞게 지시 설계를 해서 지시를 하면 해답에 가까운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기 시작하면 조직원들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50에서 60%는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네. 저는 그 깨달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럼 그 깨달으면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 조직원들에게 AI를 빨리 쓰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조직원들이 AI를 쓰게 함으로 해서 반복되는 일은 줄이고 대신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새로운 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조직원들을 새로 이제 길을 터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리더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의도로 리더를 담았고요. 그리고 또 리더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신입사원들을 안 뽑습니다. 안 뽑게 되면 그분들은 자영업으로 1인 기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게 될 때 한 번도 훈련하지 않았는데 리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리더네요. 바로 리더가 되는 거죠. 연습 없이. 그런 리더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을 쓰고 싶었어요. 리더가 좀 중의적인 그러니까. 의미죠. 청년 네. 리더도 청년 리더도 포함한 포함이 얘기네요, 되는 그러니까. 거죠. AI는 워낙 많이 쓰지만 단답형으로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알려줘, 뭐 찾아줘. 알려줘. 네. 근데 이거는 이제 AI 활용에 있어서 보면 가장 그 낮은 단계의
거고 어떻게 보면 AI를 100으로 써야 되는데 그냥 1, 2 정도밖에 못 쓰는 저는 느낌일 수 그거를 있고 그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버드, 스탠포드 대 졸업생 뽑아놓고 커피 심부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그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명령할 것인가. 프롬프트의 그러니까 AI 활용을 잘하는 프롬프트의 기본을 좀 간단히 네. 설명해 주시죠. 기본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 프롬프트를 기술적인 용어거나 AI를 잘 쓰는 어떤 방법론으로 보시는데요. 저는 AI를 일단 생각할 때 기업의 핵심 인재로 생각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구가 아니다. 핵심 그러면 인재다. AI가 핵심 인재 스탠포드나 하버드를 나온 혹은 굉장히 전 세계 유명 대학을 다 졸업한 그 친구에게 일을 시킨다고 했을 때 일단 제가 그 친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프롬프트는 그 친구와 대화하는 소통 기술이거든요. 네. 저는 프롬프트가 소통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밑도 끝도 없이 이거 해와 라고 지시하는 건 아니라는 단순히 거죠. 그 직장 상사가 이제 아랫 사람에게 뭐 이거 해. 지시하듯이 하는 명령어가 아니라 아니다. 정말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야? 그리고 내 경험상으로 보면 이런 게 좋았었는데 이것도 한번 써봐. 그리고 우리 예산은 얼마 없으니까 우리 이런 예산 한도에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해보자라고 맥락을 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맥락을 파악하면 AI가 정말 일을 잘합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마케팅 아이디어 줘. 뭐 여행 계획 짜줘. 이러면 평범한 게 나오죠. 무난하고 네. 평범한 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맥락을 상세하게 기술해주면 제가 진짜 원하는 것에 맞는 해답을 갖다 줍니다. 저는 이제 후배 기자들한테도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육하 원칙에 맞춰서 기사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취재가 안 돼. 근데 가장 그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 꼽으라면 왜다 왜. 왜? 맞아. 다른 건 다 나왔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래라는 게 왜가 가장 늦게 나올 때가 많아요. 네. 몰라서 못 쓰는 거죠. 음. 자, 그런 궁금증을 남겨놓고 이제 취재하고 기사 쓰는 일들이 그래서 속보가 계속 나오고 하는 건데 지금 AI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마치 그 육하 원칙처럼 네. 그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프롬프트의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프롬프트의 원칙이라고 할 때 육하 원칙 많이 말씀드리고요. 근데 육하 원칙을 오히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육하 원칙이 어려우시다 그러면 왜 why, how, 뭐 what 뭐 이렇게 해서 쭉 말씀드리면 그 개념이 잘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알려드린 게 프롬프트, PROMPT 그거에 네네. 맞춰서 쓰세요. P는 페르소나, person. 네. 너는 핵심 인재라고 했는데 전 세계에서 뭐 언론 분야의 최고야, 마케팅 분야의 최고야, 전략 분야의 최고야라고 이 사람의 페르소나를 주는 거고요. R은 롤이에요. 그래서 너는 어떤 일을 해야 돼? 마케팅 분야에 어떤 일을 해야 돼? 그리고 O는 오브젝티브, 목적.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뭐야? 그리고 M은 메서드. 내가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나는 이런 방법을 하는 게 통했었어. 그래서 너도 이런 방법을 써봐. 근데 만약에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네가 제안해도 좋아. 그리고 그다음에 프로세스예요.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접근을 해봐. 근데 더 좋은 접근 방법이 있다면 그걸 제안해도 좋아. 그리고 마지막에 T는 템플릿. 이 결과물의 아웃풋을 그냥 쭉 텍스트로 내주지 말고 뭐 블릿 포인트로 해줘, 뭐 서머리 형태로 해줘, 보고서 형태로 해줘, 내가 원하는 형태로 혹은 기사 형태로 만들어줘, 혹은 소설로 만들어줘.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서 PROMPT에 맞춰서 그걸 생각해서 지시를 해주잖아요. 그럼 제 고민해야 돼요. 고민을 하고 그걸 넣어주면 정말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AI를 꽤 이제 쓴 시간이 꽤 되는데 벌써 한 2, 3년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프롬프트 거기에 맞춰서 지시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시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렇게 지시하는 게 기업에서 내재화가 된다 그러면 실제 상사분들의 리더십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시키실 거니까 직원들에게도, 사람 직원들에게도. 자, AI 활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좀 경계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경계해야 될 것은요. 제가 이제 질문하지 말고 지시하라고 하는 말에는 경계해야 될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냐면 질문만 하다 보면 얘가 정답을 또박또박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네. 궁금한 걸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얘의 답을 그냥 흡수하는 경향성이 생깁니다. 근데 AI가 거짓말도 많이 하지만 논리적 오류가 있는 답도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이 결과물을 보고 아닌 것을 뽑아낼 수 있는 그 아웃풋의 디테일이라고 할까요? 아웃풋의 비판력 이것들을 키워야 되는데 이 계속 질문답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그러신 분들일 경우에는 그게 다 맞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를 가져오는 답을 의심하려고 하는 태도를 키우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해보다가 이제 사고를 치거나 그러면 이제 의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제 점검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경험 많은 사람들의 경륜이 AI에 들어갔을 때 생기게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AI를 비판하고 하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게 안 되시면 노하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주로 5개의 AI를 쓰는데요. 5개의 AI에 동시에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답들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전혀 다르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걸 서로 여기저기 물어요. 너는 A라고 답했는데 얘는 B라고 답해. 너는 B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거나 아니면 제가 여기 글을 가지고 다른 데 옮겨서 여기에 논리적 모순과 오류를 찾아내 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AI 간에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저도 스스로 크로스 체크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게 써야 부정적인 상황을 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제가 최근 들어서 이게 정말 심각해지는 부정적 사용 오류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요즘 심리 상담들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AI 데리고. AI에게 상대를 많이 해요. 네네. 그러니까는 저도 좀 해봤는데요. 네. 정말 얘한테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어. 그러면 제가 막 넣어주면 너무 해석을 잘해줘요. 저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있네요. 네, 그리고 뭐 리더십. 우리 조직원들은 왜 이런 식으로 나올까?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나의 맞춤의 경향으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알고리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느냐, 경향성 내가 듣기 좋으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제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원인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얘는 제가 넣어준 맥락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그 친구가 너무 미워, 그 동료가 너무 미워,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막 왜 미운지를 막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맥락이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맥락적인 것을 막 넣게 되면 얘는 그 맥락을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저에게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조화 현상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되게 위험한 게 제가 객관적이 돼서 이 친구의 입장을 넣어주지 않잖아요. 사람이 어디 그런가요? 감정적으로. 그렇죠. 근데 실컷 욕하고 막 그랬는데 2달 뒤에 봤는데 제가 이 사람을 오해한 거에서 막 너무 후회하잖아요. 저기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 특히 MBTI에서 F인 여성분들이 늘 얘기하는 공감 능력 아닙니까? 그 AI가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 AI는 아닌가요? 공감을 잘해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도 생각해봐. 그러는데 얘가 결국 되돌아가더라고요. 제 본심을 읽고. 왜냐하면 제가 프롬프팅 할 때 제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 상담을 AI로 하는 건 되게 위험하구나. 사람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놓치는 맥락이 있잖아요. 그걸 AI는 더 놓치게 하거든요. 계속 몰입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유튜브 나오면서 내가 좋아하는 뉴스, 내가 좋아하는 뭐 영상들만 쭉 올라와서 그게 세상의 모두인 것처럼 저를 착각하게 만들듯이 AI도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으므로 심리 상담을 할 때는 얘가 그렇다는 걸 알고 심리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게 아니라 계속 비판하면서 밀당하면서 그렇죠. 그 AI로부터 최대치를 끌어낸 다음에 최종 판단을 인간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가 좀 좋은 사례라고 제가 이제 테스트를 했던 게 뭐냐면 제가 AI 5 친구들에게 전부 다 너희는 16세기로 돌아가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를 심판하는 심판관이야. 너희는 이미 지동설이 정답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16세기의 심판관이 된다면
너희는 어디에 손을 들어줄 거니 하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모든 재밌네. AI들이 저희는 모두 천동설이 정답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네. 왜? 그 당시에 모든 데이터는 천동설이 진리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지동설은 아주 소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AI는 평균을 정답으로 가져다 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정을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처럼 우리 인간은 AI가 갖지 못한 현재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상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역은 인간이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처럼 AI는 지금까지 쌓여있는 지식의 총합에서 평균을 가져다 줄 뿐이다. 그러니 내 판단력이 더 좋아져야 돼. AI가 갖고 오는 게 그 분야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갖고 온다면 저는 평균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그것을 상위 1%의 해답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AI 안에 없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는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역할이 아직 굉장히 많고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I 때문에 인간이 다 죽을 거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인간 세상은 지식은 중요하지만 지식에 더해서 감정, 감성 그리고 인류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이 소용돌이 속에서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인간의 그 직관 이런 것들을 아직 AI가 저는 가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AI의 성과 능력이 놀랍긴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AI 근본은 지식과 패턴과 데이터에서 나오는데 인간은 데이터가 없어도 살아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인류의 정말 의미 있는 의사결정들은 데이터가 반대했던 것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시작 초입에 반도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반도체 의사결정을 했던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은 모든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하는 거에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기술적으로 너무 우리가 팔로우고 일본이나 미국이 너무 앞서가고 있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반대를 했는데 그때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는 모든 IT 기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IT 기기에도 들어가야만 하는 쌀과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말 하나로 투자를 했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인사이트를 갖고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렇죠. AI가 모든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어. 글쎄요. 지식만 있다고 해서 저는 인사이트가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코딩, 그건 네. 클로드 네. 말씀하셨고 이 글빨은 챗GPT, 챗GPT랑 클로드. 네. 제미나이는 뭐가 장점입니까? 제미나이는 구글이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구글과 연동돼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굉장히 깔끔하고 스마트하게 일한다. 네. 다 각각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다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지난 한 달 전쯤에 우리나라에 AI 그 구독자로 보면 챗GPT가 여전히 가장 많은데요. 그 금액, 사용 금액으로 보면 클로드가 챗GPT를 앞섰거든요. 앞섰어요. 되게 놀라운 일인데 왜 그러냐면 클로드가 진짜 코딩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하든 자기가 알아서 이제 코딩하고 아웃풋을 되게 잘 만들어주는데 얘가 왜 코딩을 잘하냐라고 하면 클로드가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AI들은 학습을 할 때 오픈된 자료들, 인터넷 자료라던가 오픈된 자료들을 학습을 하는데 책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잖아요. 근데 클로드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전 세계에서 수억 권의 책을 사서 학습을 시켰어요. 스캔을 다 떠서. 그래서 그걸로 소송도 당했고 페널티도 냈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을 워낙 많이 읽어놓으니까 일단 언어가 되게 고급지고요.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단어 하나의 깊은 맥락적 사고를 이해해요. 공부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결과물 중심으로 학습을 했는데 클로드가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건 그 안에는 과정이 되게 많거든요.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다 보니까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것을 기계의 언어인 코딩으로 정말 그 누구보다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클로드가 코딩을 잘하고 굉장히 클로드가 탁월하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 근원에 클로드가 정말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AI 시대에 탁월한 AI를 잘 쓰는 인재가 되려면 저 인간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엉뚱한 결론을 좀 그렇군요.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책이네. 네, 오늘 저 김희연 AI 스토밍 대표님과 함께 AI 산업 전망과 함께 AI 활용법에 대해서 집중 분석이 아니고 알아봤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리더는 AI에게 질문하지 않는다. 책을 사서 한번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는 돈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돈 되는 뉴스, 돈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